제발 승률 높은 지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률 99% 지표를 손에 쥐어줘도 이분들은 무조건 청산 당할 거라고요. 왜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트레이딩 대회 우승 같은 거 해본 적 없습니다. 물론 참여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2020년에 코인판 들어와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버텼고 지금은 매달 꾸준히 수익금 출금하고 있는 평범한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저한테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누구와 다른 점 없이 똑같이 청산도 여러 번 당했고 수많은 실패를 반복한 끝에 저 같은 사람도 결국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두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 타점이 맞아도 왜 청산을 당하는지, 두 번째,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청산을 안 당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인이나 주식 처음 시작하면 다들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유튜브 영상 열심히 봐요. RSI가 30 아래면 매수 신호라고 배웁니다. MACD가 골든 크로스 나오면 매수 진입하라고 배워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아래 터치하면 반등한다고 배웁니다.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차트 앞에 앉아서 기다려요. 드디어 신호가 나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요. 근데 가격이 안 올라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지만 더 내려갑니다. 여기서 손절하긴 아까운데 분명 반등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느 순간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이제는 손절하기 너무 아까워요. 그냥 버팁니다. 핸드폰 뒤집어 놓습니다. 이 다음날 아침 하락 추세가 강해지면서 결국 청산 당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1만 달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똑같은 실수로 청산을 3번 당해봤어요. 이 세 번째 청산을 당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표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자, 핵심 얘기 시작할게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RSI로 예시를 들면 저는 이전에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 이게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곧 오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RSI는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오른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와요. 우산 쓴 사람이 길에 가득합니다. 우산 쓴 사람의 숫자가 RSI예요. 그럼 우산 쓴 사람이 많다고 비가 곧 그친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RSI나 다른 보조지표도 똑같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게 전부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RSI는 확실한 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 RSI가 30선 아래에 있습니다. 매수 신호처럼 보이죠. 근데 이후 차트를 보면 이 RSI가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럼 RSI가 이 30선을 다시 위로 돌파할 때 진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구간을 보면 과매도 이후에 30선을 위로 돌파했지만 이 다음 상황에서 곧바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이 물리는 거죠. 자, 그럼 대체 뭘 봐야 하냐고요? 지표가 아니라 차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격이 내려가는 힘이 강한지 올라가는 힘이 강한지 그 흐름을 잇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잠깐씩 오르는 구간이 있는데 이 반등이 나왔던 이전 자리보다 더 높이는 못 가고 다시 내려오고 있죠. 이건 내려가고 있는 힘이 아직 강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RSI가 30 아래로 간다고 해도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 있어요.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반대로 이 차트를 보세요.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번 저점이 지난번 저점보다 높습니다. 고점도 여기서 높아졌고요. 이 내려가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RSI가 30선 아래에 있다면 이전 하락 추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분명 똑같은 과매도 구간인데 하나는 함정이고 하나는 기회인 거죠. 지표값은 같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차트 흐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사실 오늘 영상의 반은 먹고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 모르면 흐름을 읽을 줄 알아도 여전히 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 보면 가격이 딱 버티는 구간이 있어요. 이 지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부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지지선에서 매수. 두 번째, 이 지지선 바로 아래에 손절. 당연한 거잖아요. 지지선이 뚫리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공부한 사람들,
전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지지선 바로 아래에서 손절 걸고, 자 그리고 여길 보면 가격이 지지선을 딱 한번 뚫고 내려갔다가 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딱 그 순간에 여기 있던 손절 물량이 전부 터져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들 같은 자리에 손절을 걸어놨으니까 이쪽에 있는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 낚시로 치면 지지선 아래가 이 미끼인 거고, 우리가 그 미끼를 문 물고기인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물고기가 미끼인 줄 알면 물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청산 안 당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론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실제로 안 당하는 건 또 달라요. 제가 3번 청산 당하고 나서 딱 3가지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손절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청산 당하던 시절 저는 항상 이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 같다 하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반대로 내려갔을 때 감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때 손절 자리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여기로 잡아야 될지 여기로 잡아야 될지 부랴부랴 찾았습니다. 이미 돈이 묶인 상태에서 손절 자리를 보고 손절할 생각을 하면 손해가 확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먼저 손절 자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뚫리면 나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손절 자리가 정해지면 여기서 포지션 크기를 역산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서 매수로 진입을 할 생각이고, 이번 매매에서 전체 계좌에 2%만 잃겠다고 정했어요. 내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매매에서 잃어도 되는 돈은 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 손절 자리까지 거리가 한 10% 정도 되면 20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20만 원의 10%가 2만 원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매매가 틀려도 한 번에 계좌가 날아가는 일은 없어요. 청산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손절 자리도 없이 너무 크게 넣어서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익 나면 절반은 무조건 먼저 챙깁니다. 이게 제일 못 지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있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익이 났다는 건 내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잖아요. 맞았을 때 일단 절반은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손절 자리를 내가 들어간 자리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진입을 했고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손절 라인을 본전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나는 본전에 나온다,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매매는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르면 나머지로 더 먹는 거고, 내려와도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심리가 무너지면 1번과 2번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1번도 알고 2번도 알아요. 근데 막상 차트 앞에 앉으면 다 무너져요. 왜냐면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저도 아직 이게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분명 손절 자리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막상 이 자리가 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오글거리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매매 들어가기 전에 소리 내서 말해요. 내 손절 자리는 여기다. 여기 뚫리면 나는 무조건 나온다. 자, 웃기죠? 근데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거랑 입으로 내뱉는 거랑 몸이 기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이미 입으로 뱉은 말이 몸을 먼저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지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지키게 만드는 루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표는 이미 일어난 과거를 보여주는 보조일 뿐입니다. 차트 흐름이 안 받쳐주는 자리에서 지표만 보고 들어가면 함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매할 때 청산 안 당하려면 딱 2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 들어가기 전에 손절 자리를 먼저 정한다. 둘, 수익 나면 절반은 무조건 먼저 챙긴다. 저도 아직은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서 손절 못하는 날도 있고, 욕심에 절반을 못 챙기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2가지를 계속 지키려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제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세우고 꼭 지키려는 연습하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서 정보 받아가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매매를 잘하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차트 흐름을 저는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